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준비를 할 때 다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학과로 돌려서 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승무원이 되기 쉬운 혹은 도움되는 학과에 대한 영상은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 합격이 어려운 학과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객실 승무원을 300명 정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전국에서 합격 데이터는 압도적으로 테디쌤이 많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학과는요, 절대로 합격이 불가능한, 결코 안 되는, 가능성 제로인 그런 학과가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서류 통과가 잘 안 되고 또 면접장 갔을 때 좀 공격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관심도가 면접관으로부터 떨어진다든지 좀 그런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니 너무 또 이 내용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공을 했지만 제가 합격시킨 사례는 있어요. 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무작정 준비하고 승무원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도한 학생들은 6개월, 9개월, 1년 동안 스펙이랑 면접 준비와 이미지, 태도를 보이스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면접장에 보냈기 때문에 승무원이 되기 어려운 학과인 현실임에도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해당 전공을 먼저 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 또 나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단념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경력이나 경험, 스펙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도전해서 결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졸업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친구들은 복수 전공, 부전공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좀 합격이 어려운 전공을 이렇게 좀 6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등수 순위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1번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빡센 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2년제 전공 대부분이 객실 승무원 합격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외를 둔다면 호텔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전공 정도? 를 제외하고는 사실 2년제에서 서류 합격이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공과를 제외하고는 서류 합격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2년제 졸업하고 학점은행제나 또 일반 대학으로 편입학해서 결국에는 일반 학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항공과에 떨어졌다고 아무 2년제 학과나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까진 전문대보다는 일반 4년제 대학 나오는 일반 학사가 훨씬 더 힘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이저의 생소한 항공과입니다. 항공과는 국내에서 정말 많습니다. 저기 이상한 지방에도 항공과들이 다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합격자는요, 한 학년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안 나오는 곳도 많고요. 비메이저면 비메이저로, 생소하면 생소한 항공과로 갈수록 이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도 떨어지고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열정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 향상, 스펙 향상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서 평균적으로 하향으로 평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거의 나오지 않죠. 만약에 나왔다면 그 친구 정말 스튜디오 테디 수업을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그래서 비메이저 생소한 항공과를 갈 바에는 제가 봤을 땐 4년제의 어문계열 가는 게 가장 안전빵이다 라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과대인데요. 이 공과대 전자 관련, 컴퓨터 관련, AI 관련, 융합 관련 등등등등등등등 화학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전부 다 뭔가 특정 직업이 좀 정해지는 전공들,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는 좀 덜해요. 실제로 합격자도 꽤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공대나 이런 쪽인 컴퓨터, 전자 이쪽은 사실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잘 되다 보니까 승무원을 하다가도 그만뒀던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거해서 해당 전공이 서비스 안전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공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류가 잘 안 되는 편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직전에 진에어도 갔고요.
대한항공도 같고 에어프레미아도 같고 합격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졌을 때 100명이 지원한다면 공과대 출신의 객실 승무원 합격자는 5% 미만이라는 거죠. 그 친구는 정말 괜찮은 역량을 갖춘 친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숫자를 다루는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서류 합격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좀 최종 합격까지 했던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뭐 경영학과에서 재무를 특정으로 전공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정말 그 통계, 정말 그 돈만 다루는 관련된 그런 특정 전공들 있죠. 그런 전공들이 생각보다 서류 합격이나 최종 합격률이 좀 적은 편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서 가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지만 별 생각 없이 성적 맞춰서 가는 것은 좀 주의해봐야 된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무원이 정말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비주류 보건의료 계열입니다. 비주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간호학과 이런 학과가 아닌 보건의료 계열이죠. 국가고시를 치거나 해서 직업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간호사처럼 완벽하게 뭔가 딱 안전 관련된 전문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보건행정 이쪽은 좀 그럴 수 있고요. 아무래도 뭐 방사선, 그 다음에 치위생 뭐 관련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호학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의료 계열의 친구들 조금 서류 합격이나 최종 합격의 케이스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는 합격자가 있어요. 합격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격이 잘 되고 흔한 전공보다는 훨씬 더 그 비율이 바늘구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저 전공을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행정계열인데요. 행정학과 이런 쪽 있죠. 대부분 공무원 쪽으로 가는 학과들 이런 쪽도 너무 연결할 포인트가 없어요. 위에 비주류 보건의료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에 비해서 너무 경쟁력이 밀리기도 하고요. 또 행정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와 안전, 뭐 팀워크, 글로벌 역량 이게 다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공적으로는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객실 승무원 할 때에 있어서만큼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경력, 경험, 스펙, 이미지, 태도, 답변, 보이스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전공이 무관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뺏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미 학과를 선택했다면 대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지 못한다면 스펙이나 경력과 경험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고3, 고2, 고1 같은 경우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신까지 챙겨서 좋은 4년제 혹은 메이저 항공과 간다는 오직 이 두 가지 목표로만 준비를 하세요. 승무원이 되면 좋겠지만 승무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현실적으로 해주지 않고 무조건 아무 항공과나 가도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심스럽지만 손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그냥 가면 될 거야, 될 수 있어. 이건 아닙니다.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테디 정규 과정은 올해 모두 마감했고 끝났습니다. 저희 7월달, 8월달 이렇게 초초 스파르타 단기 과정을 서울, 부산에서 딱 한 반씩만 열 거기 때문에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